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제목은 애플의 팝업 창은 온라인 마케팅과 이커머스의 산업을 망칠까? 되게 긴데 여기 박스 안에 다 안 들어가가지고 짧게 썼습니다. 그 애플이랑 온라인 마케팅이나 애플이랑 이커머스랑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가을에 나올 iOS 14에서 새로운 기능이 생기는데, 그게 잠재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쪽에도 영향을 조금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예습하는 것 삼아 같이 보셨으면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뭐 제가 얘기한다고 100%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애플 얘기하기에 앞서 가지고 제가 지식인에다가 하루에 뭐 한두 개씩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 무슨 물신인가 바람신인가 뭐 그런 것도 됐더라고요. 참 오래 해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그런데 하루에 한두 개씩 보이는 질문들이 아이폰에서 광고 추적 어떻게 막냐 라는 질문이랑 아이폰에서 광고 추적 어떻게 푸냐, 이 질문, 이 두 가지가 되게 많거든요.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계속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은 꼭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을. 저는 아이폰에서 광고 추적을 막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을 한 적은 없지만 이런 질문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광고 추적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모든 브라우저가 그렇지만 저희가 인터넷에서 브라우저에서 특정 사이트에 가면 여기에 페이스북이랑 구글의 픽셀이 있어요. 이 픽셀이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지거든요. 이게 무슨 약간 텍스트 파일 같은 쿠키 같은 건데 이게 내가 이 사이트에 가면 업데이트되고 이 사이트에 가면 업데이트되고 하면서 이 컴퓨터 안에 있는 픽셀을 가지고 이 사람의 과거 브라우징 히스토리를 보고, 이 사람한테는 이런 광고를 보여주면 클릭을 더 많이 하겠다, 혹은 이 사람한테 이런 광고를 보여주면 구매를 더 많이 하겠다라는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한테 광고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광고 추적을 막으면 이런 픽셀이 트래킹을 못하도록 막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파리에서도 이런 핑거프린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막는 기능이 있고, 아이폰에도 있나 봐요. 저는 안 쓰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요번 올해 WWDC라고 하는 이런 IT 관련 컨벤션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iOS 14에 특이한 기능을 심을 건데, 거기에는 앱이 아이폰 앱이죠. 아이폰의 앱들이 나의 광고 아이디를 추적을 못하도록 막는 기능을 넣어주겠다. 근데 이거를 iOS를 띄우자마자 이렇게 아이폰이 있으면 여기 팝업 창처럼 띄워서 이런 광고 아이디 트래킹을 허용을 한다, 허용을 하지 않는다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팝업 창을 띄우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누구든 iOS 14를 iOS 14의 기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트래킹을 허용할 수도 있고 100%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서 이런 픽셀을 가지고 추적을 하는데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면 추적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게 좀 온라인 마케팅이랑 이커머스 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이제 슬슬 들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럼 먼저 광고 아이디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냥 임의로 광고 아이디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정식 명칭은 저도 계속 헷갈리는데 애드버타이징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아이덴티파이어 라고, 이게 저 같으면 AI라고 하겠는데 여기서는 실제 줄임말은 IDFA래요. 그래서 맨날 헷갈려요. 이게 왜 IDFA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국에는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제가 광고 아이디라고 부르는데, 이 광고 아이디를 사용해서 사용자들을 추적합니다. 아이폰에서 뭐 제 생각에는 안드로이드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앱을 깔면 그 앱 안에 이런 IDFA를 통해서 사용자를 추적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게임을 하다, 저는 이제 캔디 크러쉬라고 있는데, 캔디 크러쉬를 하다 보면 광고를 보여주잖아요. 아니면 뭐 다른 게임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임을 하다 보면 상단에 뭐 배너 광고가 나올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IDFA를 통해서 사용자들을 추적을 하다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광고 인벤토리 중에서 이 사람한테 이걸 보여주면 되겠다, 혹은 광고주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광고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그런 광고가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은 이 IDFA를 구글이랑, 아까 얘기한 구글이랑 페이스북의 픽셀들과 자동으로 혹은 뭐 손쉽게 연동을 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앱 개발자들 또는 그 광고주들이 손쉽게 그 자기네 앱뿐만 아니라 저런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리타겟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좋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개인정보를 빼가기 때문에 짜증나지만,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만한 광고 방식이 없죠. 이 사람이 뭘 하는지를 다 보고, 이 사람이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혹은 우리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광고를 하니까.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가타부타 말을 못하고 있다가, 향후에 그 아이폰 상에서 이 트래킹을 저지하는 그 기능을 ON을 시켜야지 광고 추적을 안 하는 그런 옵트 아웃 제도를 처음에 사용했다면, 여기 iOS 14부터는 이제 광고를 허용한다 혹은 허용하지 않는다를 선택을 해버리면 그거 그대로 되는 거죠. 근데 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광고 추적은 뭐 당신이 하는 거를 보고 있다가 뭐 앱에서 하는 활동들을 추적을 해서 당신에게 뭐 특정 광고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 광고 하게 해주세요, 허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100이면 뭐 100이면 100은 아니겠죠. 100이면 99명은 광고 추적을 허용하지 않겠죠. 제 생각엔 그래요. 누가 나 몰래 나를 감시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광고,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거의 99%는 허용하지 않는다를 선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선택이 갖고 올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죠. 저는 블로그에는 제형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너무 좀 극적인 것 같아서 그냥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고 아이디를 추적을 해서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 리타겟팅 할 수 있는,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 포함해요. 리타겟팅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아이폰에서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구글이랑 페이스북에서 리타겟팅 광고를 돌릴 만한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구글, 페이스북도 매출의 좀 감소를 이제 경험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대행사들,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워낙 자체적으로 광고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뭐 걔네들이야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런 광고를 대행해주는 대행사들, 그런 데들은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뒤에서 사는 거죠. 이런 정보를 사서 일반 광고주들은 잘 모르는 곳에다가 리타겟팅을 하거나 아니면 더 싼 트래픽을 경쟁 우위로 삼아서 수익을 내던 곳이 이런 데거든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트래픽을 리셀링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광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싼 값의 트래픽을 모아와서 아비트라지를 하는 회사들이, 대행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는 뭐 계약을 수임을 해서 이 사람들의 페이스북 광고를 대행해준다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타겟할지만 아는 것만으로도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광고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정보를 얻을 곳이 없고 그 아비트라지를 할 수 있는 싼 트래픽을 사올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 거듭해서 온라인에서 이 광고 에이전시 만드는 게 약간 트렌드처럼 돼가지고 우후죽순처럼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뭐 한 번쯤 이제 물갈이를 할 때가 되긴 했는데 그런 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안타까운 점은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런 업체들이 그렇게 좀 힘들어지면 뭐 안 좋은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단순 업무를 하는 대행사들도 제 생각에는 그 역할이 있는 게 광고주들이 매출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정말 작은 데가 있잖아요. 근데 대행사들은 뭐 이 대행사는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 정도 사이즈만 하고 이 대행사는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 정도만 하고 또 요런 대행사는 요 정도 사이즈 회사랑만 거래를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게 도미노처럼 얘가 먼저 쓰러지면 여기는 광고할 데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또 얘가 쓰러지면 여기랑 여기는 광고할 데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쓰러지면 얘도 광고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운 시점을 견디거나 아니면 이런 아비트라지를 안 하고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체들만 살아남다 보니까 그렇게 소수의 대행사만 남으면 광고 대행을 맡길 곳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비싸게 광고 대행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광고 산업의 이코시스템이 어느 정도 충격을 받고 재정립 기간을 좀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이커머스는 제가 왜 들먹이냐면 제가 시작이 이커머스 쪽이어가지고 온라인 산업의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이커머스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약간 생각해보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솔직히 얘기하면 광고를 통해서 판매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 브랜드를 갖고 있거나 그죠? 아니면 오픈마켓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고객이 광고 없이 유입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세일즈 퍼널을 왜 그렇게 제가 강조하냐면 광고를 하지 않고도 고객을 재방문하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해요. 저도 이제 얘기를. 아무튼 근데 그 대부분의 뭐 쇼피파이를 하시던 아마존을 하시던 아니면 뭐 네이버 쇼핑을 하시던 뭘 하시던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광고를 하지 않으면 요즘 판매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광고할 트래픽이 혹은 광고 리타게팅 할 곳이 많이 줄어들면 광고 비용이 비싸집니다.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은 광고 인벤토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광고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ACOS라고 하는 수치가 있거든요. 에버리지 코스트 오브 세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100%면 매출의 100%가 광고 비용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올라갈 거예요. 아마존도. 그러니까 아마존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마존 용어로 치면 그 일반적으로 이커머스에서 광고하시는 분들의 에이코스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이코스가 10%였던 분들이라면 그게 뭐 15% 정도 뭐 오르겠죠. 계속 뭐 단가가 올라가는 거는 뭐 5% 오를 수도 있고 10% 오를 수도 다양하니까. 근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10%에서 15% 가시는 분들은 큰 영향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90%였던 분들이 100%가 되거나 그죠? 100%였던 분들이 115%가 돼버리면 이건 영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던 분들이 아니면 조금 약간 그 손해를 보지만 브랜드를 알리려고 계속 광고를 해서 판매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아예 수익이 안 남는 거고 또이또이 하시던 분들이 아예 손해로 돌아서는 거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쇼핑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광고 단가가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광고 단가 충분히 오를 테니 거기에 대한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방금도 얘기했는데 세일즈 퍼널 같은 거 있잖아요. 세일즈 퍼널이나 이메일 마케팅, 이메일, 그 다음에 챗봇 같은 것, 또 뭐가 있지? 뭐 컨텐츠는 뭐 사실 힘드니까 뭐 요 정도만 하셔도 광고 이외의 곳에서 트래픽을 모아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아무튼
앞으로는 광고 단가가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그 외에 혹은 그 뒷단에서 광고에서 끝내지 마시고, 광고한 후에 매출이 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을 리스트로 확보를 해서 그 리스트에다가 지속적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애플은 이미 이게 SK 애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디벨로퍼들을 위한 그 익명화된 트래킹 정보를 제공하는 걸 이미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래킹하는 거는 지금 뭐 찰리라는 사람이 A라는 사이트에 갔다가 B라는 사이트에 갔다가 B라는 사이트에 갔다가 뭐 구매를 했다, 이런 식으로 트래킹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 찰리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뭐 1011455번 유저가 A라는 사이트에 갔다 B라는 사이트에 갔다가 구매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디벨로퍼들한테 제공하는 모듈인 거죠. 저도 디벨로핑에 관련해서 잘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트래킹 정보가 사람 이름이나 디바이스까지 공개되는 것 이외에 애플에서는 그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한 SK 애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iOS 14부터 어디 갔어? 지금 iOS 14부터 익명화되지 않은 다른 정보는 주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익명화된 것밖에 쓰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건 익명으로 하지만 아이폰은 그리고 애플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로 제공할 때만 이렇게 번호로 해서 주는 거지, 익명화해서 주는 거지만 자기들이 쓸 때도 익명화한다 치더라도 이 정보와 이 찰리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디바이스에 로그인을 해서 쓰잖아요. 아이폰 쓸 때도 우리 아이튠즈에 로그인해서 쓰고, 뭐지? 그 맥북 프로를 써도 로그인을 해서 쓰고, 아이패드도 로그인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그인한 후에 그 로그인 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애플은 이미 따로 트래킹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트래킹하고 있고, 걔네들의 액션이 이렇고, 이 숫자로 된 거를 자기네가 활용을 한다고 해도 이 활동을 한 사람이 찰리라는 사람인지를 애플은 알 수가 있어요. 암만 자기네가 익명으로 된 정보만 사용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익명화된 정보도 애플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정보랑 대조를 해서 기명화할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기명화를 하면 그거를 상품화해서 판매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공은 익명으로 하고 기명화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결국엔 제 생각엔 이걸로 애플이 자체 광고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구글이랑 아마존이랑 페이스북이랑 비교했을 때 애플이 절대적으로 밀리는 부분이 광고거든요. 애플은 자체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플랫폼이 거의 없어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면은 그 아이튠즈 쪽, 아이튠즈나 아니면은 그 앱스토어 같은데 광고를 할 수 있긴 한데 일반적인 대중화된 광고 플랫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처럼 누구나 와서 광고를 하거나 뭐 구글처럼 유튜브나 구글 뭐 키워드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3자들, 자기네 애플이 아닌 애들한테는 익명화해서 주고, 그걸 기명화해서 사용하고 싶으면 애플 광고 플랫폼을 써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SK 애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익명화된 트래킹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을 이미 갖고 있는 상황에서 iOS 14를 내면서 앞으로는 사람들한테 트래킹을 트래킹을 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걸 뭐 되게 선심 쓰듯 얘기하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를. 그렇게 하면 결국엔 이 익명화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애플밖에 없으니 애플 사용자들에게 광고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애플의 광고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건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애플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어떤 분들이 애플 언제 그렇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뭐 애플이 그렇게까지 나쁜 회사는 아니겠죠, 설마. 아무튼 뭐 애플이 팝업 창을 내서 그렇게 트래킹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준다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마운데,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광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한 곳에서 광고를 하기보다는 점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광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고, 요즘 점점 더 판매하는 게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마케팅까지 멈춰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출구가 없거든요. 마케팅은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애플의 이런 방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광고를 더 어렵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변화는 이미 공지가 됐고, 세세하게 내 사업에서 또는 뭐 내 니시에서 내 쇼핑몰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각각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iOS 14가 나오는 당일 이런 변화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광고 루트를 찾는 것은 미리 해놔서 나쁠 것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꼭 이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좀 광고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어렴풋이 느끼시는 분들은 채널을 다변화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세일즈 퍼널 같은 거 좀 신경 쓰셔서 점점 더 좋은 결과가 생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